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 투자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오늘은 방송 제목이 이렇습니다. 2차전지 바닥 찍었다. 물음표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요. 당장 사야 할 주식은 2차전지 중에 어떤 걸 사야 될지 그것을 이제 대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권방송이 공개 방송이고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몇 가지는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다 해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손해난 상태에서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되니까, 손절하기 싫으니까,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익이 몇십 프로 나면 또 팔고 그러죠. 기다렸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한 10년 동안 하면 별로 깨지진 않아요. 조금 벌어. 그러지만 10년 동안 한두 번 폭락한 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두려워서 손절하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동안 주식을 해도 90% 투자자가 손실을 본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났을 때, 즉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아니라 이익이 나도 팔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는 보유를 해야만 10년 동안 주식을 해도 상위 5% 안에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카데미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되고요.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고 돈은 벌리는 건 아니라 실천이 정답이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이 어렵습니다. 시세에 연연하게 되고, 시세에 자유로운 사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사람은 잘 없어요.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 없는데 시세가 폭락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내려가 있으면 손해났다는 생각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투자를, 힘든 것을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복리 투자가 되지 않고 벌었다 깨먹었다 반복이 됩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은 아마 작년에는 세상 없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2차전지를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은 세상 없이 불행할 겁니다. 손해난 사람이 작년에 2분기 때, 작년 4월 이후에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손해예요. 가지고 있었다면 작년 4월에 5월에 조정받을 때 샀으면 두세 배는 갔다가 한 2배 정도, 3배 갔다가 최대 3배 정도, 2배 갔다가 다시 그 밑으로 왔기 때문에 손해죠. 그러면 그때 작년에 좋다고 장기 투자한다고 했다가 있으면 지금 전부 다 손해예요. 처음부터 손해나든 이익나든 상관없이 내가 아직 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판 사람하고 매매했다가 들어가서 손해나가서 지금 언제 회복할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전지는 바닥을 찍었다, 이 개념은 좀 이따 잠깐 알려드리고, 자, 오늘은 2024년도 1월 28일입니다. 동방문사 전문가는 어떤 분은 2차전지 배터리의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라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 배터리에 인기 있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조회 한번 하면 조회수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나온 것도 있었고, 작년에는 10만 명 이상 한번 영상을 올리면 그거 몇만 명 이상, 지금도 있는 분도 많아요. 지금도 2차시 양극자 작년에 2분기 때 추천해서 단기에 더블 갔으니까 몇 달 만에, 그럼 2차전지 같은 양극재를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서 한 오래 해가지고 인기 있어서 거기 따라다니다가 지금도 아직도 계속 좋다고 장기 투자 전혀 문제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전 고점 돌파하고 얼마 간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희망을 주고 있죠. 물론 그 정도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 좋은 주식이 아니고요. 가격이 많이 내려 나쁜 주식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 구조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구조적인 흐름을 보면 10년을 들고 있어도 괜찮은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시세
말고요. 그 기업을 말하는 거죠. 10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의 주식은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죠. 올라가 내려가다. 기회가 오면 더 사든지 많이 빠지면 아니면 그러면 기본적인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렸다가 정말 내가 5배, 10배 이렇게 가면 뭐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10배 가면 판다고 생각하면 목표가 가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을 못할 것 같다. 3년 뒤에 업황의 정점이 온다. 그러면 그때 전에 3년 뒤에 3년 앞으로 3년 뒤에 업황의 정점, 산업의 정점이 오고 더 이상 성장을 두 자릿수죠. 10% 이상 성장을 못 한다면 그러면 그때 팔 생각을 미리 해서 3년 전에 빠져나올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장기 투자의 기본이죠. 자,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전부 다 60%에서 70%다 빠졌어요. 모든 주식이. 양극재도 그렇고요. 에코프로까지도 그렇고, 리튬주는 뭐 리튬 관련된 과거에 작년 3월에 리튬주 엄청나게 갔죠. 3월까지. 그 주식은 90%만 빠지고 다 바닥이에요. 다시는 희망이 없을 정도 빠졌습니다. 리튬 관련된 주식은 실적이 몇 년 뒤에 뭐 2차 전지가 하면 리튬이 많이 쓰이니까 나온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사람들한테 해서 많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해가 리튬주를 사게 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잘하는 분들은 그러면 밑에 사서 위에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안 하면 되는데 그럼 수익이 2배 정도 더블 났어. 근데 다시 내려오니까 또 사가지고 손해보고 결국은 물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초보자들은. 주식을 도박질하는 사람은 물립니다. 그래서 테마주에서 돈 번 것은 테마주로 다 날라갑니다. 제가 25년 동안 주식 하면서 평균 전문가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돈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철학을 갖고 갈 수 있는 거고요. 투자 철학이 분명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대다수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언제 바닥일까 그렇게 생각해서 관심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괜찮을 거라 보는 사람이 많은 거죠. 괜찮고 볼 거 많으니까 그래서 내려와도 손해나신 분들은 팔지 않고 기다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되는지 뭐 그런 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점 대비 한 60-70% 빠진 고성장 수혜주는 자 만원에서 만약 5천원 왔다면 해독하면 더블 나잖아요. 2배. 근데 70% 빠지면 만원에서 3천원 왔잖아요. 그러면 만원까지 올라가면 3배가 벌잖아요. 그죠? 339 3배가 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0-70% 빠졌기 때문에 모든 주식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는 봐야 되죠. 업황이 둔화됐다가 다시 고성장을 재개하는 것은 한 3년 정도는 걸려요. 그죠? 그럼 주가는 2년째나 3년 정도 늦으면 3년째 폭발합니다. 그게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2-3배는 기본 보장 받아요. 그럼 지금 60-70% 빠져서 2차 전지를 사 있는 분들은 핵심 수혜주를 사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현재부터는 올라가니까 위에서 물린 사람은 50% 물리고 이렇게 물린 사람 회복하는 수준은 되겠죠. 그럼 회복할 때 나는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도 돈을 두고 해서 사면 되겠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 공부하지 마라. 갈수록 도박 중독만 심해진다. 도박 중독이라는 것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매매 중독이죠. 한번 매매 중독되면 중독이 아니라 매매를 해서 재미를 보신 분들은 사고 팔가서 가격을 보고 만원에 샀다 15,000 팔고 또 17,000원 샀다 20,000원 팔고 다시 내려서 15,000원 샀다 17,000원 이렇게 매매를 계속 하신 분들은 재밌잖아요. 이익이 나면 손해났다 또 회복도 하고 그러면 재미나기 때문에 강력한 수익이 나면
매매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요게 수익이 나면 요게 강력한 유혹을 느끼는 거죠. 계속 매매하고 싶은. 즉 기다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인내는 기본인데 돈 버는데 근데 기다리기 힘드니까 또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자꾸 매매한 거 중독이 돼 버리죠. 그래서 돈 버는 게 가장 빠른 중독이 됩니다. 돈에 관련된 중독이 되면 못 벗어나죠. 그 도박 중독은 뭐 도박하는 사람들은 중독되고 싶어서 하겠냐고요. 맨날 이러면 왜 도박을 하겠어요. 딸 때도 있고 재미날 때도 있고 와 내가 그때 한 판 내가 벌었을 때 그 돈 가지고 했으면 집을 샀었는데 집을 몇 채나 샀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과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또 도박하고 있어요. 타짜도 그러잖아요. 타짜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영화에 보면 세상사에 있는 게 영화니까. 도박해서 실제로 도박 관련된 업에서 뭐 딜러 한다든지 도박장을 개설한다든지 카지노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데는 뭐 코인업 한다든지 그 한전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잘 먹고 살아요. 하지만 실제로 도박을 꾼으로 직접 매매하는 도박꾼들은 장기적으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도박 산업이 도박을 도박장을 하우스를 개설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도박꾼들이 중독돼서 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돈 벌어요, 주식시장이? 정권회사가 돈 벌고요. 자산운용사가 돈을 벌고, 자문사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물론 주식으로 먹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에서 한 5%는 될 거야 아마. 투자자가 1200만 명 되니까 한 100만 명은 그렇게 먹고 살 거야 아마. 나머지 먹고 1100만 명은 손해난다는 거죠. 그 100만 배 먹고 사는데 돈을 갖다 주는 거죠. 매매 계속 사고 팔면 정권사 잘 먹고 살고요. 나라도 세금 0.3% 세금 받으니까 먹고 살고요. 유관기관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펀드 판매 수수료도 있고 운영 수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만 심해져요. 매매하지 않는 걸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자니까 워런 버핏은 매매하지 않는 것을 즐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매하는 걸 즐기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 거죠. 도끼자를 썩은지 모르게 세월은 몇 년 금방 갑니다. 3년도 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두세 배, 60-70% 빠진 주식은 고성장 주식은 수혜주들은 60-70% 빠질 때 사놓으면 두세 배는 기본 벌어요. 근데 두세 배 먹는데 금방 먹겠냐고요. 평생 가도 10년 동안 해서 펀드도 500% 이상 수익 난 게 몇 개 되진 않는데 22년 동안 펀드가 지금 13배 난 게 제일 많이 1200% 난 게 제일 많이 벌어 있어요. 지금도 내려왔겠지. 전체가 또 내려왔으니까 시장이 21년도 기준으로 500% 이상 난 수익률, 즉 5배 이상 수익 난 펀드가 별로 없어요. 장기 펀드가 뭐고 마라톤 펀드가 마찬가지로. 근데 두세 배 수익이 나는데 60, 70 빠지면 그냥 올인해 놓으면 되죠. 그것도 만약 코스피 200이라면 망하지 않잖아요. 그럼 올인해 놓고 기다리면 회복만 해도 두세 배인데 그럼 1억 가지고 내가 다 올인해 놨어요. 그럼 2, 3억 되잖아요. 3천만이면 한 1억 되는 거죠. 몇 년 뒤에. 그럼 몇 년 뒤에 1억 되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복리 효과를 하나 금방 10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하지 마라. 티끌모아 태산은 없다. 티끌모아 태산은 번다는 10%씩 벌어서 또 벌고. 이거 착각입니다. 내가 매매해서 100% 늘 이익 난다고 그러면 누가 돈을 못 벌겠냐고요. 막 전문가들 그러죠. 매매 성률 90%다. 성률을 이렇게 해요. 성률. 이익 난 판계 90%에 10번 중에 9번이래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돈을 못 버는데 10년, 20년 해도. 왜 돈을 못 벌까? 비중을 1억이면 비중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사가지고 한 10% 먹고 나와요. 1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10번을 매매해서 10% 먹으면 10번을 먹고 10번 한 번도 실패 없이 10% 먹으면 그냥 다른 일은 100% 나와요. 그럼 계좌 수익률은 비중 10%를 10번 사가지고 10%씩 10번 먹으면 100%니까 이 계좌 평가 내 전체 계좌는 1억과 1000만 가지고 10번 해서 10%씩 100만씩 벌었으면 1000만 원 벌리잖아요. 그럼 전체에서 10% 수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면 10종목을 10번 매매해요. 각각 10번. 엄청나게 매매하는 거죠.
다 10%씩 나올 수 있냐고요. 99% 나왔다 쳐요. 그죠? 거기다 폭락장이 있으면 다 깨먹는데 2022년도는 그렇게 2022년도 폭락했을 때 안 팔고 그냥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손해난 게 아니죠. 평가손 내려와도. 그래서 나름대로 투자 철학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자, 오늘은 전체 시장 요거 말고, 자, 이제는 인텔 주식 어저께 급락했습니다. 미국에. 인텔 주식이, 이게, 인텔이, CPU 하죠? 자, 그러면, 인텔도 어느 정도에 갔다 인텔 주식을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과거에 PC 시대가 왔을 때, 컴퓨터 시대가 처음 왔을 때는 인텔 주식을 사면 됐어요. 그러니까 IT 버블 때, 99년도 IT 버블 있죠. 2000초 이렇게 75달러 갔어요. 지금도 43달러죠. 그러면 2012년도부터, 여기 2012년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됐어요. AI 시대. 알파고 있는 우리나라에 2016년도 시연해줬던 알파고 바둑 뜨는 거 우리나라 기사하고 바둑 기사로 이겼죠. 알파고가. 그 전에 미국은 2012년부터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졌는데, 그럼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고 있어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6년도 알파가 알았으니, 그때부터 주식이 3배 갔잖아요? 단숨에 1년 만에, 1년 반 만에. 그러고 나서 인텔은 그러면 CPU인데, 메모리가 잘 되니까, 이때 21년도까지. 막 코로나 때 그럼 메모리 투자한다고 엄청나게 또 했는데, 메모리,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잡고 되겠냐고, 그죠? 투자한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AI 시대가 이제 AI 시대가 아니라 이제 AI 혁명 시대가 왔는데, AI 혁명이라는 건 실제로 인간의 삶을 급격히 좋아지게 하는 인프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연동시켜서 바로 할 수 있는 챗 GPT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혁명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도태되는 회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대다 CPU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CPU도 많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거 GPU가 많이 필요한 거죠. GPU. 즉 동영상 시대가 온 거죠. 영상 시대.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하게 이용하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인텔이 실제로 실적이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실망감이 나서 하루에 12%, 11% 빠졌습니다. 이게 어제. 자, 그러면 인공지능 분야와 GPU 시대를 열고 있는 그 엔비디아와 AMD라든지, 엔비디아가 1등인데 AMD도 이제 GPU 칩을 계속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죠. 앞으로 투자를 많이. 그러면 엔비디아와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있으면, 그럼 여기서 도태되는 기업은 물론 어느 정도 팔아요. 엔비디아. 그럼 이 엔비디아는 무조건 2030년까지 엄청 승승장구고요. 삼성전자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변곡점에 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이지만 삼성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1등 갖고, 완날 인텔이 종합반도체 1등이었어요. 메모리 비밀 다 해서. 비메모리 시장 크니까 이제는 비메모리 시장이 CPU 시장이 아니라 GPU 시장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메모리. 그 메모리를 또 메모리 반도체를 더 고사양해서 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GPU가 들어가면서 GPU하고 이제 메모리하고 또 합쳐서 그렇게 해서 빠르게 하는 반도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나가니까,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같이 연결해서 만드는 하나의 원칙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나마 좋아요. 나아지는데 인텔은 모멘텀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도 뭐 성장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보니까 안 나왔습니다. 실적 실망감에 던져버렸어요. 1분기 전망도 별로고요.
1분기 실적 전망치를 132억 달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로. 근데 월가는 141억 달러 원래 했는데 그것도 하회를 하고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공급하겠다고 그러죠. 실제로는 늦게 진입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망감을 많이 줘서 급락을 해서 어저께 미국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인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이달 말까지 이렇게 끝나면 연봉으로 끝나면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큰 조정 아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오히려 연봉을 줄 수 있으면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거 3개월 가고 조정받고 3개월 이제 3개월 조정 이제는 또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도 가지고 있으면 자, 나스닥은 그나마 엔비디아 이런 게 안 빠지고 있어서 괜찮지만 그래서 혁신을 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에 실망감이 오고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랑 또 1분기 예상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이미 인공지능 반도체 만약에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온 디바이스 반도체 칩을 뱀디스 하는 이런 기업들을 안 갖고 있으면 또 포모 정우군 주식을 잘 가니까 나는 없으니까 소외감을 느껴서 또 그런 걸 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한 평생 돈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보시면 작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저께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에코프로와 엔캠인데 자 요렇게 갔으니까 13만원 10배가 버렸죠. 이 우량주가. 자 10배가 가니까 이 주식을 엿대는 아니라 여기서 80만 이상 여기서 바로 올라갔으니까 70만원대 올라가서 여기서 안 갖고 있으면 포모 정국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7월달 여름에. 그런데 내려오니까 9월달부터 급락할 때 9월 10월달 또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에코프로예요. 포스코 홀딩스. 그럼 80만원, 여기서는 고점에 110만원 사주시면 돼. 80만원대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요때 내려오니까, 여기서 내려와도 사면, 80만원 사면, 이 150만, 200만원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려와도, 싸다고. 70만원 싸다고. 많이 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거래는 적지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게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60만원도 안 깨니까 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빠지면서 요거 40만원대는 찍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30만원대도 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요때 당시에 여기서 48만원 정도 75만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갖고 있다가 여기 조정받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면 이제 400배 가는 거예요. 150만원. 그러면 끝나요. 이제 400배. 왜냐면 과거에 아모레 퍼시픽이 400배 갔는데,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보다도, 화장품처럼도 성장을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에서 400배 이상으로 간 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조선이 10년 성장했는데, 7년째까지 147배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통신시대가 왔을 때 이동통신시대 SK텔레콤이 400배 올라가고 500배 이상 못 갔고요. 끝났습니다. 그 통신은 지금까지 장악해 있잖아요. 그래도 주가는 안 올라가죠. 근데 이게 화학은 경기 민감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성향이 같아요. 리튬도 그렇고요. 2차전 양극재도 그렇고. 왜냐하면 화학 계열은 원자재 가격이 원료 가격이 직접적으로 판매 단가 ASP
평균 판매 단계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영향을 끼쳐서 이 원자재 가격 등락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서 그러면 경기 민감주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식도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을 경기가 좋아지면 또 여러 가지 2차전지 시장도 좋아지고 또 올라가요 어느 정도.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주식은 중심선을 붕괴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심선 붕괴하면 땅선이 지금 현재 월봉으로는 12만인데 62평선이 18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근데 월봉은 그렇다 치고 중심선은 여기서 보면 다 깨졌잖아. 중심선 깨지잖아. 수급도 깨져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1분기 때까지 실적이 우리 과거에 고평가했을 때 그 산업이 성장을 재개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다가 또 이 저점을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많이 빠졌는데 요런 2차전지 빠진 거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걸 살 때가 아니고 지금은 보시면 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 많고요. 리튬은 지금 리튬 생산에도 올해는 계속 적자가 나올 거예요. 업황이 다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70%씩 빠져 70, 80% 빠졌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려면 메탈 가격하고 전부 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려면 글로벌 시장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산업이 즉 배터리 산업이 성장을 크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2차전지 수산화 리튬을 삼원계 배터리를 가장 많이 쓰는데 수산화 리튬이 중국이 생산의 90% 차지할 생산에 수산화 리튬이 핵심적인 건데 요게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천정부지 올랐을까요? 지금은 이제 바닥 계속 내려와 있잖아요. 90% 빠져도 바닥이라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은 전기차가 침투율이 25%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가 없다가 1%에서 25%가 되면 한 30%까지 점해졌어요. 그러면 베이징에서 신차 등록할 때 3분의 2가 전기차로 등록됩니다. 주로.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엔진차보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4분의 1, 4대 중에 한 대까지 갔습니다. 즉 4인 가구에 한 대가 전기차가 있다는 얘기죠. 4명이 모이면 한 명이 전기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0명이 모이면 한 대예요. 그죠? 미국은 10명이 모이면 한 대 좀 안 돼요. 유럽은 한 대 정도 되고 노르웨이는 10명 중에 6대가 5대 전기차고. 자, 그러면 중국의 성장을 이미 고성장이 멈췄고요. 그럼 중국은 고성장을 계속 하긴 해요. 작년에도 38% 이렇게 자동차 성장이 했으니까. 자, 그럼 하는데 그러면 이미 중국의 생산이 침투율이 그렇게 많이 됐으니까 이제 성장을 해도 10%씩만 성장해도 매년 10%가 성장하면 이게 성장률을 보면 복리로 되기 때문에 10% 성장하면 7번 정도 7년 뒤에는 50% 25%에서 50% 정도 내외가 되는 거예요. 7년 뒤에는. 그러면 2024년도니까 2030년대 31년 32년 중국은 이미 50%가 전기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봤자 1년에 이제 10% 정도만 전년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10%만 성장해도 전기차는 지금은 더블감 50%예요. 그죠? 두 대 중 한 대가 전기차. 그래서 고성장을 못하는 거죠. 즉 30% 이상 성장을 계속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중국이 장악해서 중국이 가인 생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리튬 회사들이 이제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을 수산화 리튬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도 공급받고 나중에는 가면 갈수록 전기차 시장이 침투가 더 되면 전기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가 지금 10% 성장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5% 내외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해야 8%.
한 자릿수 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럼 전기 자동차는 두 자리 20%는 성장하니까 테슬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올해도 그럼 고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보조금도 못 주고 뭐 공장 설립할 때 미국은 IRA도 하니까 근데 이게 뭐 트럼프가 된다면 이런 거 다 없어진다면 결국은 아주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양극재부터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는 거의 다 살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2027년도, 25년도 이후부터는 27년도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 주고 안 주고 준다고 회사가 성장하고 주지 않으면 성장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다 도태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조금 주든 안 주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저께 보면 이렇게 2차 전지가 다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엔캠은 이미 전해질로 미국의 분리막 시장하고 전해질 시장은 IRA 우려 해외 집단에 가장 먼저 24년도부터 적용이 되니까 수혜를 받아서 엔캠도 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그러면 부품부터 먼저 시세가 나는 거죠. 그동안 나빴던 시세들이 물론 이거는 정설을 뭐 몇 배로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실적은 나올 때마다 좋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해질 기업들이 동아기업도 한번 쳤다가 올라갔다 지금 7만원 내외 6만원 바닥에서 그 다음에 요 엔캠 사상 고점 돌파하고 13만 6천 돌파하고 지금 다시 돌파하려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 20-30만원 가야 되겠죠 기본. 자,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해질하고 분리막하고 이제 부품을 확정 미국의 세부 규정까지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박도 이제 정해질 걸로 보여서 동박도 수혜가 되고 동박은 이제 중국하고 싸워서는 안 되니까 하이엔드 동박이나 이렇게 고사양 동박으로 가야만 되고요. 동박은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0% 13%대니까 글로벌 욜로는 업황 영향을 받지만 20%대 이상을 이제 침투율이 가면 평생 꾸준히 돈이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즉 동박은 구리 가격도 변화가 별로 없지만 원료 가격에 의해서 ASP 평균 단가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커지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전해질은 물론 지금 요거는 정설이 엄청 커져 그렇고 분리막도 이제 세계에 많진 않아요. 그죠? 분리막도 마이크로 기술이기 때문에 12마이크로, 10마이크로. 그래서 분리막에 일본 1등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1등이고요. 일본하고 도레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SK하이트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미국 수혜는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다 사상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저께 많이 에코프로는 뭐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에코프로 BM 올라갔죠. 이렇게 어제 7%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이 좋아요. 그죠? 그럼 핵심적인 양극재들은 리튬도 있고 양극재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전구체도 있어 다 받는 에코프로인데 요거랑 다 2차 전지 쪽은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 공매도로 한매수를 안 했으면 즉 쇼커버링 안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5월달까지는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거죠. 공매도한 거 차익 실현하면서 들어가. 그러면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거의 찍었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찍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포스코 푸치엠도 그렇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대표적인 양극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포스코 푸치엠은 900억 적자 났어요. 양극재가 4분기. 얘는 더 적어요. 양이 많아도. 더 경쟁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평균 23만원. 제가 여기서 깨지면 당연히 23만원 간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8만원 가면 끝난다. 18만원 갔다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도 30만원대 계속 23만원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23만 왔잖아요. 그죠? 22만 대 가지고. 이제 반등의 영역인데 크진 않아요. 또 요거를 돌파 못 합니다. 30만 안착을 못 해요. 그럼 반등할 때는 박스권 상단이 목표가입니다. 이제는 여기 30만 원 내외가 또 목표가가 돼요. 자, 그러면 포스코 푸치엠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반등하면 목표가는 이제 지난번에 내가 30만 원 같을 땐 다 팔으려고 그랬는데도 안 파시더라고 사람들은. 그럼 장기로는 안 팔아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냥 갖고 있어도 사상 고점 가면 따블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사상 고점 돌파는 25년도나 내년에는 26년도 정도는 할 걸로 보여요. 돌파는. 그러면 지금 사면 두세 배나 세 배 정도는 나오겠죠. 돌파하면. 근데 이 양극재가 들어가서 양극재가 돌파할지 않으면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IR을 없앤다면 양극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리튬을 그냥 중국에서 다 받아서 쓰면 되니까 강물질을. 그러면 그걸 경쟁해서 중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시설 증설을 많이 한 게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가 돼버지 이번처럼. 그러면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만 살아남는 거죠. 과거에 그런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히다치가 일본의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1등하고 있었는데 기술만 고집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기술은 넣었지만 대량 생산을 하면서 엄청난 생산에서 기술하면서 기술까지 계속 발전시켜서 결국은 기술 개발과 대량 생산에서 완전히 잡아버려서 다 죽었어요. 15개 있는 메모리 회사가 다 죽고 4개밖에 안 남았죠. 3, 4개. 그죠. 그러면 이게 기술 장악, 왜냐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한 번 들어가면서. 그러면 나머지가 쉽게 이 메모리, 이것은 반도체 기술이잖아요. 반도체 기술들, 마이크로 기술, 나노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마이크로와 나노 기술 정도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누구나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화학은 배합의 비율로 하는 화학 산업은 다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순수화학 있죠? 순수화학이 과거에는 일본 1등이었어요. 동양에서. 우리가 졌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화학산업, 장치산업, 장치를 많이 해가지고 따라가버려서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가격 싸게 해서. 기술력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겨버렸어요. 순수화학은 이제 범용화학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학이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지금. 요 화학이란 개념을 양극재라든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시세의 고점을 돌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돌파한다고 봐요. 그죠? 돌파 88만의 목표가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아직까지 업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반등하면 여기에요. 그 박스가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떤 1분기 실적이 더 폭락하면 리튬가 더 빠진 다음 또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고 지금은 좋은 가격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로 가는 분들은 조금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사셔서 물려신 분들 말하는 거죠. 자, 반도체 같으면 한미 반도체다. 이미 월봉부시 음봉 양봉 계속 나오죠. 이럴 때는 사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2배를 정도를 볼 수도 있는데 2배를 간다고 내가 확신을 들고 사놓고 내려가도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반타작도 나고 너무 빨리 반응하면 또 말은 폭락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포모 정우 일으켰듯이 조선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에코프로모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여기가 수요일날 저녁에 방송하면서 24만 끝났어요. 목표가는 왔으니까 23만이니까 내일 80% 비중 사신 분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내일 절반을 팔고 이제 얼마까지는 손절가를 정해서 하시라. 한번 왜 기관이 팔면 기관이 올린 거 연기금하고 얘들이 팔면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듯이 사람들은 잠깐 먹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가요. 그죠? 그러면 이미 갔을 때 따라가면 잠깐은 먹고 나오세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밑에 사서 가만히 들고 있든지. 그래서 항상 돈을 보고 따라가는 건 자기 생각, 지금은 오히려 25년도까지 본다면
반도체 중소형주는 이미 많이 올라와서 그걸 사선 돈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확실한 것은 AI 반도체 관련 사기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반타작 이상 나고 막 60%, 70% 그때 다시 하는 거고, 이제는 바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사놓는 게 내년까지 본다면 수익률이 더 좋을 걸로 보여요. 훨씬 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자, 우리 시장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사고 있는데 잘 안 가고 있죠.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여기서 기관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래서 이 기관이 파는 주식에 받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세요. 삼성전자도 이제 추가 하락하면 아직 양봉이야. 양봉 여기 오면 다시 와서 턴할 때 사면 올해 3월까지는 4월 중순까지는 이 추세로 못 가요. 그래서 아마 저는 4월 중순 이후부터 4월 하순부터나 요게 더 올라가서 이쪽으로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를 공부를 해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밑으로 이제는 요 밑으로 6만원 이하로 안 깨집니다. 그러면 한 7만원 샀어 6만원 이하로 안 깨지면 15%인데 그러면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팔고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추세가 딱 나오면 집중 올인해서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런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올라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기서 오락내리락 여기서 매매를 해서 이 매매 습관을 만들어서 올라가면 다 질러버려야 돼요. 그럼 10% 20% 수익 나는데 8배 정도 질러버리면 여기까지 얼마야? 요렇게 가면 주식이 거의 이렇게 올라가면 100% 가면 8배가 아니라 중간에 계속 지르기 때문에 한 20배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이게 1,000만원과 2억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주식 선물을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등락을 하는 것을 계속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77,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럼 지금 또 다시 매매를 분할 하고 있는데 이제 요번에 아카데미에서는 집중 매매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소형주는 많이 올라간 건 조심을 좀 하고 이제 2차전지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에 벗어났습니다. 올라가면 때리게만 때리죠. 보세요. 주식 얼마나 쉬운데요. 작년에 9월 달에 왜 내려온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푸치, 에코 이런 걸로 사요. 그죠? 그쯤에서 70% 60% 빠졌던 주식들 그냥 60% 빠지면 6만원 정도 이하예요. 그럼 6만원 정도 이하에서 6만원 정도 60% 빠졌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사놓고 있으면 여기까지 13만 6천 돌파하면 12만원 가면 따블이잖아. 100%가 보장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샀던 언제예요? 그러면 2년입니다. 2022년도 6월이죠. 여기 아직 6월 안 됐습니다. 22년도 23년 6월이 안 됐잖아요. 2년도 안 된 이미 100% 났잖아요. 그건 이거는 20만원 30만원 기본 갑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 이거 다른 주식 있어요 안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5만원에 샀으면 지금 3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익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얼마 안 돼요. 2조 2천억이에요. 그런데 지난 9월 달까지 230원 났는데 한 400 정도 400 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한 여기 한 3배 넣으니까 내년에는 이익이 최소한 1,000억 정도 날 거거든요. 1,000억이 이익이 나면 시가총액이 얼마 가야 돼요? 이거는 전해질 하악이니까 양극재만큼은 못 가더라도 최소한 50배는 가야 양극재만 80배 100배 갔으니까 1,000억에 50배면 5조고요. 80배 가면 8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2,000원 나오면 10몇 조가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30배만 가도 20만 이상 가야 돼. 20만 원 가면 3조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한 3조에서 5조 정도 가야 됩니다. 이익을, 영업이익 기부. 그럼 이제 본격, 내년까지 본격 성장이 한 번에 가잖아요, 주식은. 그럼 쌀 때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장, 고성장 주식. 당연히 이 주식을 요걸 13만 6천 돌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요때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게 내 길을 간다면, 양극재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엔캠을 바닥에 사서 물리더라도 5만 샀다 3만 원 왔다 물리더라도 4만 원 왔다 물리더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항상 비슷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에코프로 BM도 아직은 살 때는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들은. 물론 조금 사도 되지만 여기 중심선이 깨지면 박스권 하단인데 안 깨질 수도 있죠. 여기 박스권. 그럼 여기 내려왔을 때 지금 여기 있잖아. 그죠? 지금부터 뭐 만약에 내가 이걸 에코프로를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요거 58만 돌파한다면 2배는 나오니까 기본 아까 엔캠처럼 2배 나오니까 그럼 지금 나는 1억 중에 1억이라면 한 5천만 원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한 3천만 사놓고 나머지는 단기 매매 이것저것 하다가 이거 폭락했을 때 위에 가도 팔아먹지 넘어가고 폭락했을 때 추가 매수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장기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25년도 이후 26년도 뭐 트럼프가 당선 안 되고 바이든이 계속돼서 IRA 혜택을 계속 본다면 이런 거 다 돌파하겠죠. 그러면 몇 배가 나오잖아요. 아직도 2차전지 배터리는 점유율이 글로벌 중국 빼고 10%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2배 이상 성장하니까만 주가는 2배가 산업이 성장하면 최대 수혜주는 3배예요. 그럼 5배는 보장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2배에서 5배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의 사도. 에코프로도 그렇고 버스코 푸처도 그렇고 에코프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개는 그렇고요. 나머지 동박 회사들 마찬가지로 동박은 5배는 보장됩니다. 기본.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경쟁력이 장기 2030년 경쟁이 있는 주식들은 동박밖에 없어요. 비중은 적지만. 왜냐면 4마이크로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화학 기술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차전지는 일단은 바닥은 찍었다 보고 등락할 때 매매하고 싶으신 분도 2차전지 가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만약에 올라갈 때는 반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크게 올라야 됩니다. 주도주들이 2차전지 보면 주도주를 오르면 크게 오르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있죠. 여기도 보면 자 KMW가 지난번에 더블 갔어요. 그럼 더블 갔으니까 다시 이거 치고 못 가더라도 이것은 6G는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2030년 정도. 그럼 5년 정도 하니까 아직은 멀었죠. 그죠? 그래도 등락을 하니까 거래가 많이 실려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많이 빠지면 갔다가 빠지잖아요. 그럼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또 많이 올라가면 아직 6G 안 오니까 팔면 돼요. 절반이라도. 고점에 팔고 다시 내놓으면 사고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KMW를 한 개만 하더라도 몇 배는 벌어요. 기본. 제가 세상에 가장 쉽고 안전한 누구나 거액자산 되기 이번에 적립식 투자법에 대해서 강의를 아카데미 해드렸죠. 신규 종목이 KMW가 들어왔습니다. 적금 투자로 12,000원 완전 얼마까지 하고 얼마가 팔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 아카데미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거액자산 때는 주식 적립투자법.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이 인생 역전할 수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죠.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가능한 돈 버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적금 한 달에 10만 원만 해도 됩니다. 제가 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3,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만원씩 하면 1년에 120만원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년간 사면 360만원치 사는 거죠. 120만원, 10만원이면 360만원 사서 10배가 3,600이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10배는 갈 거니까. 그러면 3,60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64, 한 달 10만원 사면 주식 올라가면 지금 여기 만원대인데 여기 오면 2만원대잖아요. 그러면 10만원치 산 게 20만원 10만원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사고 5만원 사는 효과밖에 안 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3년치 한목에 사라. 지금 가격 만원대밖에 없는데 3년치를 한목에 사면 어디서 내가 10만원 밖에 못해요. 저축을 매달 버벅하고. 그러면 360이잖아요. 내가 현금 서비스 받든지 아니면 카드 대출을 받아서라도 3년치를 사놔라. 그러면 13,000원 3년치를 샀어요. 360만원. 그러면 26,000원 가면 절반 26,000원 팔지 말고 있으라. 그럼 26,000원 가서 만약에 팔았어요. 절반. 그럼 360 샀으니까 사면 360 이익 생기잖아요. 원금 차져. 그럼 다시 또 반타작에 내려놓았는데 한 얼마까지 사라 그냥. 10만원치를 그 다음에 360 사고 다음 달부터 계속 10만원치 계속해서 사라. 가격이 밑에 있으면 만원대 있으면 사고 나서 25,000원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사고 그 이상의 이제 저 위에 갔을 때 절반 팔고 현금 안에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등락을 계속 할 겁니다. 5년 동안 6G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걸로 5년 동안 600만원 밖에 안 돼요. 1년에 120이니까 6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1억은 될 거예요. 이것만 적금 10만원씩 해도. 그 비법을 아카데미 비법에 가거하는 건 계속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를 왜 어떻게 시켜주는 다 시켜줬습니다. 여기서 아카데미에서 주식은 가장 좋은 주식은 무조건 돈 버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큰 장기 투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주식은 만원에서 13,000원 사이 만원에서 13,000원이 사면 10배는 나요. 산업이 성장해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원에서 13,000원 사이 주식 사는 거랑 그 다음에 3만원에서 4만원대 주식 사는 주식은 또 10만원대 가기 때문에 3, 4배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13만원 산 주식은 30만원대 주로 가니까 35. 그러면 요런 주식이 과연 산업 성장, 이 장기 투자 비법을 배우고 가격이라는 거 배워서 아카데미 내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할 때 그렇게 갔어요. 그죠? 저는 장기 투자 종목의 추천주는 항상 가격대가 달라요. 11,000원에서 12,000원대 내외예요. 장기 투자 종목이 첫 시작할 때. 아니면 1,000원대부터 하는 게 있고요. 1,000원대 하는 주식은 부실주들이 많아서 금액을 뭐 2,000 이상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10배 가면 2억이니까. 근데 만원에서 15,000 사이 있는 주식은 우량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그룹주라든지 재벌 주식은 만원대 주식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주로 3만원대에서 5만원에 있어요. 그럼 요 주식을 사놓으면 10만원대 주식은 무조건 되니까 성장을 하는 사람 그러면 몇 배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만원에서 20만원, 15만원의 주식 사는 주식은 정말 글로벌의 수혜를 받으면 이거 100만원도 갈 수 있는데 100만원 가는 주식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100만 이상 가고 아모레퍼시픽 100만 이상 가고 SK테크론 100만 이상 가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55만원밖에 못 갔어요. 100만원 가서 이제 주식에 에코프로 있었죠.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니까 도입한 간 거예요. 그죠? 그럼 100만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은 정말 잘 없어요. 단순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원에서 50만원에 사면 이거 100만원대 갈 주식이 돼야 돼만 사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얼마 못 먹어요. 그죠? 그런 것은 아카데미 통해서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잠깐 삼성전자 10배로 수익 내기 광고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구체적인 것은 뭐 얘기하다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고 2차전지 바닥 찍었다.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 찍은 거 보려고 다시 리튬 가격이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추가 하락하게 되면 좀 더 봐야 되지만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사줘야 될 걸로 보여요. 양극재들부터 많이 빠진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시기가 만났다. 1분기 때 5월 전까지 2차전지 관련주는 사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 사고 팔고 여기저기 유튜브 정근방송 TV 시청하고 남들도 그렇게 해요. 그죠? 남들처럼 주식 인생 루즈로 실패자로 허송세월을 연장해 남들처럼 하면 남들은 돈 못 벌어 다. 작년에 봐서 2차전지 양극재 강풍이 불어닥쳤죠. 리튬 강풍 불어닥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식을 재무제표도 분석 못하고 차트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좋다고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이 제일 싸다 10년 동안 성장한다고. 아니 주식을 도대체 주가가 200배 올랐는데 100배가 올랐는데 이제 장기 투자하라 그래요. 10년을 보고. 무슨 10년을 보고 하냐고요. 그전에 2016년도 17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을 보고. 그러면 2016년 됐으면 26년도 아직 10년 안 됐네. 그러면 2019년도 해도 18년도 20년도 아카디 그때 해도 지금 되잖아요. 그죠? 10년을 본다면 2차전지가 시작될 때 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참 만원대 있었었는데 5천원대 만원대 만원대 있는 주식 에코프로도 만원대 있었어요. 100만원치만 사놔도 제가 에코프로 100배 간다고 무조건 그랬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전기차 모든 거 아카데미 에코프로 100배 이상 5개 나온 에코프로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2018년까지 그 2개 양극재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앞으로 하니까 3개 그 다음에 일지머틀이죠. 동박 한 종목 4개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는 코스닥 있으면 LNF 요 5개는 8개를 내가 추천해서 2년 동안 5종목 요 안에서 8개 중에 5개가 100배 이상 나온다. 그래서 100배 나온 것을 이렇게 코스모 신소도 찍어줬어요. 똑같이 양극재가 먼저 양극재가 25년도 고성 업황이 정점되니까 23년도에 팔면 될 것 같다. 지금 양극재 이제 맞췄어요. 저는 동박은 2023년도 팔라고 이야기도 안 했고요. 동박은 2030년대 가서 배당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개념이 다릅니다. 배당주처럼 양극재는 배당을 목적으로 사면 안 되고요. 과학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이번에 1월 말인 2월 13일 날 일괄적으로 제 유료 회원들한테 일주일 생방송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기존 회원도 그렇고 신규 가입하면 유료 회원 1개월 신규 가입할 때 일주일 드리니까 13일 날 2월 14일 모집. 그래서 설 이틀 설날 이틀이 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7일 주니까 지금 오시면 되고 지금 오시면 아마 내년 말까지 최소 5배 5배에서 아마 10배 날 걸로 보여요. 비중은 50% 실어도 저희는 2차전지에 반도체는 다른 게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반도체는 저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위주로 장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요게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모든 사람이 현물방에 작년 7월 10일 날 오픈해서 현물방은 엔비디아를 사서 지난번에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서 팔았다가 다시 판가격에 다시 샀습니다. 판가격 조금 비싸게 판가격 절반 사고 절반 조금 더 5% 올라 사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600 지금부터 조정받더라도 20% 이상 조정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게 $1000가 목표가예요. 올해까지 25년도 내년까지 $1000가 목표가예요. 올해 내년까지.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한 기본적으로 반타작 날 거예요. $1000 갔다면 반타작 한 최소한 $600 이 가격대 내려와요. 그래서 $700부터는 살 필요가 없고요. 사면 당김적으로 매매하고 위에 팔고 다시 사면 되고. 저희는 옛날부터 사고 있어요. 작년에 5월 초에 인조인간 시대 모든 갈 때 다 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주식입니다. 그 저희는 이제 요거를 해외 주식은 30% 하니까
30%. 지금 오면 해외 주식금 30% 사면 지금 당장 30% 사는 건 아니고요. 보고 사드릴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간주도 없으면 소외당합니다. 결국은 주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10,000원대 누가 뭐래도 저는 6,000원부터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 토마토 와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여기서 사줬는데 11,150원 그럼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자, 지금도 5배죠.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어도 지금도 5배요. 그러면 여기 16년도 말에 사줬는데 어쨌든 17년도 1월달 샀다 쳐요. 그렇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DB하이텍 사냐고. SK하이닉스 사지. SK하이닉스 DB하이텍 천재차예요. 완전히 업종이 다른 거나 비슷한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반도체와 이거나. 그러면 자, 17년도 1월달 가격이 44,000원이에요. 이거 44,000원입니다. 17년도 1월에 44,000 지금 4416 43은 12 3배밖에 안 올랐죠. 3412 3412 13만원대니까 지금도 3배예요. 최고가가 15만이니까 3배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 자, 이거는 2017년도 1월 달이 16,000원이에요. 지금 이것 좀 그러면 33,000원에서 38,000원이 비슷하죠. 그죠? 그 요까지 가는 게 얼마 갔어요? 5배 갔잖아요. 그죠? 근데 SK는 그렇게 못 갔잖아요. 삼성전자 더 하죠? 2017년도 가격이 35,000원이에요. 지금 2배밖에 안 왔잖아요. 그죠? 2배밖에 안 와.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밑에 쌀 때 갖고 있으면 그 시대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 6,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이 6,000원에 사가지고 얼마예요. 그죠? 3,000원대부터 올랐는데 저가에서. 그러니까 개념이 오락내락 해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가 뭐고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KMW 같은 것도 만약에 통신주 하고 싶으면 과거 이때 사야 되는 거죠. 17년도 제가 17년도 51년쯤 가야지. 가만히 갖고 있다가 18, 19, 20 3년 동안 투자한다면 10배는 갔잖아요. 기본 20배 갔네. 그죠? 장기 투자는 쌀 때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업황을 보고 그것처럼 하시고요. 제 방으로 장기 투자 하시고 단기 매매는 주식 선물하니까 요번에 아카데미 하는 거 듣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읽어 보시고요. 저는 장기 투자 단기 매매는 주식 선물하고 현물방에도 있습니다. 현물방도 있으니까 하시면 현물은 110만이고요. 선물이 220만이니까 일주일 서비스 주니까 할인 효과 있는 거죠. 25%.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